네, 반갑습니다. 8월 2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리 오르고 나니까 어제 영상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난번은 예고편, 요거 지난번은 2021년 그때랑 지금이랑 차트가 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더라. 망초 마냥 솟아난 아파트. 밭에 가보면 와, 망초 때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뭐 장마 때 잠깐 안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살벌합니다. 지방이 무슨 뭐라고, 금감원 지방으로 이전 반발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나요? 예. 공기업 서울에 한 개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각종 힘센 공공기관들 서울에 남아있지 않을까? 자, 기준금리 3% 인상, 당장은 상승세를 꺾기에 어렵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보유세 때문에 고가주택에도 못 들어가고, 또 외곽에 있는 뭐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이 대출 의존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이 또한 가격 조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년 느낌하고 비슷한가요? 뭐 지방은 21년 느낌, 수도권은 22년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노도강이 뒤늦게 올랐지만 먼저 꺾여버리더라. 속절없이 꺾여버리더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자, 대구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요런 느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21년도에 요런 느낌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예고편인가? 뭐 어차피 뭐 본편이나 예고편이나 뭐 정부 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21년, 뭐 입법으로는 입으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100조 이상씩 증가시켰어요. 금리도 높이지 못했어요. 지금 좀 반대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뭐 삼전 닉스가 엄청난 돈을 벌어오지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그만큼 되지 않는다. 금리도 올려버렸다. 경고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거래량 3,600건대. 주간으로 봤을 때 한 900건 정도 요즘에 거래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내일도 뭐 한 170건 정도 거래가 되면은 또 900건이거든요. 3,600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많아도 4,000건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의 거래량. 아무튼 올해 최저 거래량, 올해 5,000건대 거래량 8,000건, 5,000건, 다시 4,000건, 4,000건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또 금리 뭐 연내에 한 번, 내년에 또 한 번 금리 인상시킬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집 사기에는 더 부담스러워진다. 살 수는 있지만 유지하지 못하면은 나가리 되는 경우가 생긴다. 서울의 매도 물량 67,000개까지 가파르게 늘어났고요. 임대 물량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수준. 자, 망초와 개망초 구분할 줄 아시나요? 꽃 피어 있는 게 개망초. 생긴 모양 좀 다르긴 한데요. 요게 망초. 아파트 솟아있는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게 왜 망초냐, 이 망할 놈의 잡초. 30년, 40년, 50년 됐는 그런 아파트들의 모습을 나중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본다면은, 야, 저거 망초 마냥 우후죽순 솟아있구나, 이 망할 놈의 잡초,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임진왜란 때 뭐 이거 많이 펴가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 많이 폈는 거라고 해가지고 뭐 망초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 이 고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30년 뒤 미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서동기 박사 이야기 보면 많이 공감이 됩니다. 많이 공감이 돼요.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는 줄어든다. 2050년쯤 되면은 대구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지나요?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230만에서 180만 명 정도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건 피할 수 없고 이건 확정적인 거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수가 많이 적으니까 뭐 1년에 30만 명?
제가 태어나던 무렵에는 1년에 한 90만 명, 저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은 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기도 했는데,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으니까,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대구 인구가 180만 명 정도 되는 것은 정해진 미래인 것 같다. 그러면 아파트는 얼마나 많이 지었냐? 지난 한 5년 사이, 6년 사이에 대구의 아파트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70만 개거든요. 한 50만 개 아래에 있을 때와 지금 70만 개가 넘는 상태. 지금 뭐 인허가 대기 중인 것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아파트 100만 개. 계속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건설사들이 다 망하니까. 태양도 지금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나요? 대구 매도 물량 4만 개, 전세 물량 2,200개. 요거 일주일 전하고 비슷합니다. 전세 물량도 일주일 전하고 비슷한 수치.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뭐 전주 대비 4%, 많으면 4%, 전주 대비 적으면 2% 이렇게 줄어들어 왔었는데 뭐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대구 거래량은 1,500건대까지도 지금 보여집니다. 1,500건대까지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건씩 거래되거든요. 그럼 단순히 300 곱하기 4하면 1200. 일주일이 28일이 아니고 30일 혹은 31일이니까 여기서 한 200건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00건. 대구 거래량이 1,400건. 21년도에는 물론 많이 처참하긴 했었죠. 아파트 거래 대금도 5천억 수준까지 연초 대비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건당 거래 대금도 줄어들었다. 4억을 넘던 것이 이렇게 됐다. 21년도 어게인 2010 금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와, 그러면 27년은 사실 많이 대구에 있는 투자자라면 많이 기대하는 해거든요. 입주 물량이 너무 적어서 집값이 폭등한다. 28년도, 29년도 입주 물량이 적어서 폭등한다. 지금 사실 뭐 폭등보다는 거래 멈춤을 더 조심해야 되니까요. 입주 물량이 없는 해에는 이동이 없더라.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바람직한 것은 아주 미세하게 살짝 뭐 물가 정도 오르는 수준 정도로만 이렇게 올라줘도 괜찮을 텐데 근데 집이 점점 소모품으로 인식되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3, 4년만 더 지나고 나면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30년 이상이 되는 시기와 마주치기 때문에 40년, 50년 된 아파트를 또 바라보겠죠. 뭐 재건축도 안 되고, 노후화는 되고, 점점 뭐 중고차 마냥 그렇게 소모품으로. 땅은 남잖아. 땅은 진짜 넓습니다. 대한민국 땅 진짜 넓습니다. 지하철역 뭐 저기 어느 쪽으로 확장하나요? 경산, 어디 하양, 영천 쪽으로 어디 뭐 확장해 나가는데, 지하철역 하나에 주위에 반경 500m의 아파트 지으면 여기에 한 2만 5천 명, 3만 명 모여 살 수 있습니다. 땅 넓습니다. 저가 아파트 거래 늘어나고 고가 아파트 거래 줄어드는 모습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성구 136, 달서구 191. 이번 달에는 그 건설사에서 해주는 그 전세 물량 때문에 8월 달은 전세 거래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한 1,500건대 정도 예상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는 보통 한 1,500건 정도 거래시 됐습니다. 실거래 가격 마지막으로 볼게요. 서울 170건, 부산 70건, 대구 39건. 얼추 맞죠? 울산 19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다 같이 위축되고 있다. 대구만 이러는 게 아니다. 아니 아파트 거래량 오늘 39건인데 범어 아이파크 15억 9천 신고가가 대단한가요? 아니면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아니 전국적으로 거래가 다 같이 줄어드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요?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온통 범어 아이파크 이야기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범어 아이파크 또 옆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요? 가로주택, 아진 아파트, 요거 추진 중인 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쪽으로도
궁전맨션. 요즘 거래 좀 있죠, 요거. 추진위원회 승인되었는 단계까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책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이 뭐 있는 것들. 사실상 이 범어 아이파크 1차나 2차 가격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추켜 세웠던 이 범사만삼을 사실상 뭐 넘어섰죠. 지금 넘어섰습니다. 만촌동은 이제 아예 낄 데도 못 되고, 오늘 범사만삼에 거래가 있었나요? 와, 도대체 며칠째 거래가 없는 거지? 만촌동, 범어동, 거래 없습니다, 오늘도. 자, 궁전면세도 거래 좀 있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대자 리비테르 거래가 터졌습니다. 뭐가 있나요? 여기 바로 이쪽에 호반 서밋 더 센트럴. 요거 착공 시작했다 그러죠? 이렇습니다. 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도상에서 딱 보시고 특정 지역에 매매가 모여있나 안 모여있나, 그 무슨 호재가 있나? 남산자이 하늘채 7억 500, 3층이었나요? 네. 그러면 남산자이 하늘채 옆에는 뭐가 대기하고 있냐? 가보면 남산자이 하늘채 옆에는 남산 4-7구요. 시공사 선정되었네요. 여기 시공사 선정. 진도 좀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공사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좀 가격이 대단해요 하는 지역들 옆은 다 그렇더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대구는 온통 이거 정비구역 현지거든요. 호재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어 있느냐, 뭐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는 저건 너무 초반 단계고, 조합 설립 이런 것도 너무 초반 단계고, 뭐 시공사가 선정되었다든지 혹은 뭐 착공에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옆에 가격들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신월성 지역 거래량이랑 죽전 지역 거래량이랑 비슷하다. 한때는 여기가 한 8, 저 죽본이 한 2,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참 이 영원한 것도 없고 유행은 돌고 재빠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옮겨 타고. 근데 예전에는 재빠르게 옮겨 타는 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옮겨가는 그 집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이 옆에 뭐 SK 2단지 바로 옆쪽에 있는 요런 것들도 집값 상승률이 연간 2-3%밖에 안 됩니다. 내가 빚은 더 많이 내서 들어갔는데 이자 비용 치르기도 어렵더라. 어제 막 이렇게 막 문자 같은 것도 막 날라오던데 보니까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여기 억대급 할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억대급 할인하는 이곳 뭐 4억 얼마부터 뭐 5억대까지 이렇게 해서 미분양 물건. 여기도 미분양. 빌리브 라디체 얘도 미분양이 있어서 막 전세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달서자이 제니크 청약 경쟁률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볼리 SK뷰. 도대체 분양가 얼마로 나와야지 이거 사람들이 이걸 다 소화해낼지. 그 덕분에 SK뷰 1차는 뭐 6억 한 중반까지도 가격이 올라갔나요? 그러면 옆에 아파트가 6억 중반이면 얘는 7억 이상 나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 5억짜리들도 소진이 안 되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죽전 쪽으로도 가보니까 이 뒤에 다 멸실시켜 놓고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분양가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뭐 눈에 띄는 가격들이 있었나요? 범아이파크 궁전맨션 좀 눈에 띄었고, 수로퍼도 이거 거래 좀 꾸준히 제법 있는 편이죠. 더샵 리비테르 요즘에 거래 이 전체 세대수가 몇 개쯤 되나요? 1차, 2차 합쳐서 2,000개 되나요? 2,000개 안 되나? 그 아파트 개수 대비 거래량은 제법 나옵니다. 자, 월배 3정 대단합니다. 옆에 아이파크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가격률, 수익률 제가 했을 때 3년 전 대비 수익률 뭐 연간 2몇 %? 아니 그때 가격이 5억 7천이었는데 지금 6억 2천이다.
혹은 뭐 5억 9천까지 한 5억 8천에서 6억 2천까지 올랐다. 4천만 원 올라왔다. 3년 동안 5천만 원이 올랐다. 10%? 8%? 8%? 9% 되는 걸 뭐 9%라고 올랐다고 해봅시다. 3년으로 나누면 3%? 복리고 나발이고 다 빼고 뭐 그 정도 수익률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 특별한 호재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집값이 치고 나갈 것이냐? 갑자기 뭐 지하철 그 역인가요? 그거 여긴 환승센터 뭐지? 아, 차고지. 지하철 차고지. 그게 막 갑자기 옮겨가고 거기 뭐 센트럴 파크 같은 게 들어오고 대구 시내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고성동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 아파트 24평 4억 2천. 옛날에 진짜 서글퍼 보였는데 트루엘 오페라 트루엘. 뭐 시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동네는 성당 내미안 두산이부 시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뭐 언제가 될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저가 아파트 거래 오늘 건수가 많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